자, 5학년 사회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5학년 2학기 사회 중에서 고려의 마지막 차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51쪽에서 53쪽 고려의 인쇄기술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금속활자를 통해 고려의 뛰어난 인쇄기술과 문화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팔만대장경을 통해 고려가 아주 뛰어난 인쇄술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8만 장의 나무에다가 사람이 손으로 하나하나 새겨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글자가 균일하고 오탈자가 거의 없는 팔만대장경판을 통해서 우리는 고려가 얼마나 정교한 인쇄술을 갖추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고려는 이런 목판 인쇄술 뿐만 아니라 금속 활자를 이용한 인쇄술도 매우 발달하였습니다. 독일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금속 활자를 이용해서 1448년 불가타 성서, 일명 구텐베르크 성서라는 것을 인쇄하게 되고요. 그 뒤에 1453년에 보다 정교한 금속 활자를 만들어내서 42줄의 성서를 인쇄하는데 이것이 유명한 구텐베르크 42행 성서입니다. 자, 이 책이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고려의 직지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인류가 발명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류가 금속활자를 이용해서 책을 찍어낸 최초의 문서로 알려졌었어요. 자, 그런데 구텐베르크 이전의 유럽은 인쇄술이라는 것이 아예 없었고요. 모든 책은 직접 손으로 필사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과 같은 책들이 상당히 고가였고, 따라서 일반 서민들이 책을 접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목판 인쇄술 단계를 거치지도 않고 바로 매우 정교한 금속활자로 넘어갔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했었지만 이렇다 할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었고, 어찌됐든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로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프랑스에서 직지 학원이 발견이 되면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가 고려가 만들어냈고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무려 100년이나 앞서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이제 추가적인 연구에 의해서 이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가 고려의 기술을 도입했다라는 것도 나타나고 있지요. 자, 여러분 집에 도장이 있겠죠. 도장을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졌거나 나무 끝에 이제 고무인이라고 해서 고무가 돼 있을 겁니다. 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조각하기가 쉬워요. 정교하게 조각하기가 쉽고, 무엇보다도 잉크가 묻어나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무 막대기나 또는 금속 두 군데에다가 사인펜으로 이렇게 잉크를 묻혔다 생각하고 묻힌 다음에 찍어보세요. 어느 게 더 잘 찍히는가. 나무는 먹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고 잉크를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찍어내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따라서 금속활자로 인쇄를 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금속활자의 거친 표면에도 찢기지 않는 질기고 우수한 품질의 종이와 함께 금속 표면에도 골고루 묻을 수 있는 뛰어난 품질의 먹을 고려는 생산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가로 세로의 길이가 사진으로 보니까 되게 커 보이잖아요. 약 1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죠. 그 안에 로마자와 그러니까 알파벳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복잡한 한자를 새겨 넣으려면은 굉장히 정교하고 미세한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고려의 금속활자는 밀랍이라고 하는 벌집에서 추출해낸 재료를 원료로 하여 제작하는 밀랍 주조법을 사용했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영상으로 우리가 살펴볼게요. 이 밀랍 주조법이라고 하는 것은 밀랍이 이제 쉽게 말하면 초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초나 비누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자, 먼저 이 밀랍으로 글자 본을 만듭니다. 종이에 글자를 써서 정교하게 밀랍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조각도로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새겨서 최초의 활자의
기본이 되는 활자 본을 만들게 됩니다. 자, 뭐 영상으로 보면 알겠지만 저 작은 밀랍에다가 조각도를 이용해서 복잡한 한자를 한 글자 한 글자 새겨 넣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저렇게 밀랍자본을 이제 또 각 글자 단위로 끊어서 활자의 기본을 만들게 되죠. 여기에 밀랍으로 가지를 만들어서 붙이게 되는데요. 이 밀랍으로 가지를 만들어 붙이는 이유는 나중에 이 금속 활자를 이제 높은 온도에서 구워낼 때 저 밀랍은 녹아서 쇳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밀랍 가지를 이제 가지런하게 붙여 넣어서 금속 활자 본을 최종적으로 완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저렇게 만들어진 금속 활자 본을 어느 정도 식혀서 굳히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점토 틀을 준비하게 됩니다. 아주 고운 흙을 써야 돼요. 모래와 고운 흙, 황토 등을 섞어서 이제 저 밀랍자를 에워쌀 수 있는 점토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점토를 밀랍자에다가 조심스럽게 붓으로 활자 글자가 상하지 않도록 바른 다음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감아서 완전한 금속 활자 틀을 만들게 됩니다. 자, 저렇게 주형 틀을 만든 다음에 저게 다시 점토를 붓게 돼요. 점토를 부어서 단단하게 굳히게 되면은 나중에 저 밀랍이 들어가 있던 자리는 가마에서 높은 온도로 구워낼 때 밀랍이 열에 의해서 쉽게 녹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녹게 됩니다. 자, 저렇게 완성된 주형을 그늘에서 바람이 잘 통하는 데서 단단하게 굳혀서 건조를 시킨 뒤에 마치 도자기를 구워내듯이 높은 온도의 가마에서 구워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밀랍이 어그러지거나 찌그러지게 되면은 금속 활자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세심한 불 조절과 고려의 뛰어난 도자기 굽는 기술이 함께 접목이 되어서 금속 활자를 위한 틀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저렇게 완성된 틀은 밀랍이 다 녹아서 빠져나가고 밀랍이 있던 자리는 점토로 된 공간이 남게 되는데요. 그곳에 높은 온도에서 녹인 쇳물을 부어서 채워 넣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밀랍으로 만들었던 활자본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은 녹아서 없어진 다음에 그 자리에다 쇳물을 부어서 식혀서 굳히게 되면은 금속 활자만 남게 되죠. 자, 다 식은 다음에는 흙을 조심스럽게 제거를 하는데 역시나 이 과정에서도 자칫 잘못 깎아내면은 금속 활자가 깎여서 글자본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흙을 떼어낸 다음에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떼어내고 다듬어서 금속 활자를 만들게 되고 골고루 인쇄가 되도록 활자면을 매끈하게 다듬어서 완성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완성된 활자를 이제는 책틀이라고 하는 저 활자 틀이 있어요. 저 책틀에다가 필요한 글자들을 찾아서 한자 한자 채워 넣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직지가 금속 활자본임이 밝혀진 것이 저렇게 한자 한자 넣다 보니까 날 일자와 같은 한자가 뒤집혀 있었던 흔적이 몇 개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낱개자의 활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저렇게 하는 것을 조판이라고 하는데요. 활자를 다 채워 넣은 인쇄면에 다시 한번 밀랍을 넣어서 빈 공간을 채우고 금속 활자의 글자 부분만이 남도록 합니다. 그 위에 골고루 먹을 바르게 되고요. 다시 먹선을 한번 닦아낸 다음에 종이를 묻혀서 골고루 문질러서 깨끗하게 원하는 부분만 인쇄하면은
금속 활자를 이용하여서 책을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인쇄된 책들을, 페이지들을 한 장 한 장 모아서 책 규격에 맞게 잘라낸 다음에 재본을 하게 되면은 금속 활자로 만들어진 책이 완성이 되는 것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지, 금속활자, 고려시대 금속활자는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이것으로 책을 찍어냈는가 하는 과정을 살펴봤는데요. 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된 직지는 고려시대 발간된 불경으로 상하 두 권으로 되어 있고 정식 명칭은 직지심체요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안타깝게도 상권은 찾을 수가 없고 현재는 하권만 전해지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 직지가 고려시대에 발간된 금속 활자본임을 밝혀낸 분이 돌아가신 고 박변선 박사님으로, 박사님이 젊은 시절에 파리에서 유학을 하던 중에 1967년 프랑스 국립박물관에서 직지를 발견하고는 오랜 연구 끝에 목판본과 금속 활자본의 인쇄된 모양이 다르고 활자가 거꾸로 들어간 부분이 있으며 각 행에, 그러니까 줄이죠, 각 줄이 미세하게 맞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금속 활자로 찍어낸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해내셨습니다. 자, 이렇듯 뛰어난 인쇄술을 가진 고려였지만 배우기가 어렵고 복잡한 한자는 당시 양반들의 전유물이었고요. 금속 활자의 제작 기술, 금속 활자를 이용한 책의 제작 기술의 발달이 정보 생산과 확산으로 이어져서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자, 반대로 서양 유럽 같은 경우는 금속 활자 기술이 도입된 이후로 폭발적인 지식의 재생산과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었죠. 자, 이것이 물론 문자가 가지고 있는 힘의 한계도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려 시대를 마무리할게요.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려는 뛰어난 인쇄술을 가지고 있어서 목판 인쇄뿐만 아니라 금속 활자도 주조해서 사용을 하였고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은 고려시대 직지로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서보다 78년이 앞서 있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직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이 되겠습니다. 자, 고려 인쇄술이 뛰어났지만 서양에 비해 지식의 확산 및 사회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를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 건국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